당귀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 또 당귀가 없네. 막 딱히 땡기는 게 없네. 요즘은 초콜릿도 안 땡기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미니 초콜릿을 사서 오긴 하는데, 이건 또 무슨 꽃인가? 이건 무슨 꽃인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은 별로 없지만 친분이 생기면, 그 전에 난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실. 근데 굳이 꼭, 그렇지, 사람 이름이라는 게 지칭이니까, 누군가를 말을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니까 사람 이름은 기억해두면 좋긴 한데, 난 굳이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이유는 아니지만 사람 이름 기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면 내 나름대로의 별칭을 부르는데, 아마 한 번쯤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별칭이라는 건 막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것에 대한 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나 할까. 가령 예를 들면 붉은 장미요, 우아한 나비요, 순결한 천사요, 맑은 영혼이요, 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별칭, 막 미리 생각해서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불러야지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별칭. 그렇다고 특별히 그 친숙해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 대신 마주칠 때 별칭을 불러주지, 웃으면서. 예를 들어서 붉은 장미라고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주칠 때마다 오 붉은 장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건넨다는 얘기지, 웃으면서. 꽃이 피었길래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이고, 마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말이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뭐 그런 것처럼. 꼭 그런 걸 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시인이 말하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오래된 법처럼 받아들였다고나 할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론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이 언어 속에는 항상 내가 아까도 말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빠지지 않는 양념 같은 게 있는데, 음식을 요리할 때 가진 재료와 양념을 넣을 텐데 그 중에 핵심적인 양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굳이 표현하자면 사랑이다. 사랑이란 양념이 추가될 때, 가미될 때 어떤 측면에서는 시인 같은 말투가 나오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설레는 감정이 있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건 누구나 한 번쯤 사랑을 해봤다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지금 뭐 거의 여기 내려와서 지금 거의 3개월 넘도록 산행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산행을 하면서 뱀을 몇 번 봤더니 자꾸 산책하면서도 뭐만 보이면 뱀으로 보이네. 소뚜껑 보고 놀란 것 같아.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것도 그냥 어느 순간 나온 거잖아. 자라보고 왜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보니까 꽃들이 피기 시작했네. 사실 이번 주말이 어쩌면은 여기 이곳도 꽃이 만발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다음 주 되면 꽃이 다 질 것 같은데, 이런 날은
산책하면서 꽁꽁 해도 좋을 날씨네. 바람이 약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나 걸으면서 몇 송이 꽃을 봤으니까 그걸로 올해 봄은 만족해야 되나.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에 출장 갔을 때도 벚꽃이 만발한 것을 구경했으니까 작년 봄에는 라이딩을 하면서 휘날리는 벚꽃을 맞았는데, 그리고 산속에서도 산행하면서 마침 그 벚꽃이 있는 곳을 지나치다 보니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벚꽃이 휘날리는, 바람에 살짝 벚꽃이 휘날리는, 비 오듯이 아니 눈 오듯이 휘날리는 그곳에서 검수련을 좀 하다가 다시 산행을 이어가긴 했는데, 뭐 굳이 돌이켜보니 내가 20살 접어들면서부터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늘 영화처럼 살았네. 지금도 영화처럼 살고 있는 거겠지. 내 잠재의 의식 속에는 늘 영화처럼. 영화가 재밌으려면 반전이 있어야겠지? 거의 이 숙소에서 저 시내까지는 내가 보니까 한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아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 내가 중간에 번잡스러운 곳에서는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산길만 촬영했을 때 40분가량 되는 거 보니까 대략 1시간 반 정도, 왕복하면은 여유있게 잡아서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 3시간이면은 사실 충분한 산책거리는 아닌데 한 5시간 정도는 걸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밭처럼 가로막아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길이었던 것 같은데 길을 아예 그냥 밭으로 만들어버렸어. 어제부터 별로 활동량 대비 묘하게 피곤함이 느껴지는데, 오늘도 살짝 피곤함이 느껴지네. 여기도 바람이 있어서 그런가 비행기가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또 달이 떴네. 아주 맑은 하늘에 달이 너무 잘 보여. 달이 참 신기하지. 달인 걸 어떻게 아냐고. 화면을 잡고 달이 보이나? 바람이 제법 부네.
일로 가볼까? 일로 가면 어디가 나오지? 저로 삥 돌아가 볼까? 삥 돌아가 봐야 되겠어. 안 가봤던 길을 가야지. 약간 굉장히 어쩌면 엄청나게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누군가는 인생은 소풍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거에 견주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은 산책이라고 말해왔거든. 소풍이 더 화려한가? 소풍을 가기 전날부터 준비를 하잖아. 김밥도 싸고 설렘도 있고. 산책은 막 미리 뭔가 준비해서 떠난다기보다는 늘 수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네. 소풍과 산책이. 나는 세상에 소풍 왔노라. 나는 세상에 산책 왔노라. 잠시만, 일로 가면 너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너무 돌아가는데? 저쪽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길이 없나?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면 완전 반대로 가는데 지금. 일단 가보자. 야, 여기 진짜 옛날 생각나게 하구나. 완전 옛날 어렸을 때 이 큰 길이 이런 식으로 흙길이었고, 신장로 버스도 아니고 도로가 제대로 나기 전에 마을 앞에 하나 큰 길이 하나 나 있었는데 그 길을 연상케 하네. 많이 돌아서 가긴 하는데 그냥 가봐야 되겠어. 여기는 집이 허름하네. 그때 몇 킬로였지? 한 10킬로 정도를 학교에 걸어 다녔었는데 가다가 산도 산을 2개인가 넘었어야 됐고, 물론 산을 안 넘어서도 이런 길 따라 갈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산을 한번 넘고 또 가다 중간에 산을 넘어야 좀 단축거리였거든. 한 10km 정도 됐던 것 같아. 뭐 10km 금방이지 뭐. 한 시간 안쪽 걸렸던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걸리려나? 어렸으니까
걷는 폭이 좀 짧았을 테니까 1시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아침에 1시간 걸려서 1시간 정도 걸려서 학교 가고 집에 돌아오는데도 1시간 정도 걸렸던 거지. 그래서 때로는 동네 같은 그 또래 애들과 갈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동네 형하고 같이 갈 때도 있었고, 그 중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생각나는 형이 있는데, 바로 우리 윗집에 살던 형이라서 더 친했었지. 절로 가야 되는데, 길이 없네. 그 형도 하긴 시골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 몰라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형도 음악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아주 어렸을 때인데 자기가 만드는 노래라고 기타를 치면서 들려준 기억이 있거든. 해와 달, 너는 해 나는 달, 아니 어쩌면 밖에서 들어. 나는 달, 나는 해 너는 달, 뭐 이렇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거지. 가사 말이 그랬어. 너는 해 나는 달, 우린 해와 달. 지금 이거 엄청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거든. 이러다가 오늘 길 잃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기도 마을 하나가 있네. 어떻게 이쪽 길로, 샛길로, 논길로 가로질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여기 누가 사는 건가? 살진 않겠지. 집이 다 낡았는데. 그 옆에 컨테이너가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흉가네. 흙집에 이러니 어렸을 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 어쨌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길이 있는 거 같나? 저 길이 있었구나. 잘하면 비 오는 날 여기 미꾸라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오는 더더욱 어렸을 때 생각이 날 만큼 아주 옛 기억을 새록새록 솟아나게 하는 길을 걷고 있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소랑물이 흐르네. 물이 흐르네. 벌써 4월이면은 일단 물을 대고 모내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좀 늦는 건가? 요즘 날씨가 좀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가? 수박이 길이 없어. 저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게 뭐랄까, 아깝게 종이컵 이렇게 버렸어. 도시에서 이렇게 걸으면은 그런 느낌을 못 받는데, 이런 시골길을 걷고 나면 뭐랄까,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어쨌든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배고픔이 오는데, 이 배고픔의 정도가 틀리다. 식욕의 정도가 틀리다. 끔찍하니. 지팡이가 지금 잘 됐네. 건강한 배고픔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이쪽으로 가야 방향이 맞으니까 일로 갔는데, 아까 앞선 영상에서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뭐 지금은 계속 오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면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그러던데, 대화라는 것은, 이 대화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 대화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대화의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대화의 완성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런 대화에 다다르려면은 과연 어떻게 그 대화를 받아들이고 또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대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누군가 그러던데, 대화란, 진정한 대화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 속에 나를 대입시키지 않고 온전히 하얗게 배치 상태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항상 사람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맛을 보고 어떤 것을 듣든 자기만의 감정이 개입되고 자기만의 기준이 항상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 자체를,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저쪽에도 길이 있긴 한데, 저쪽으로 가보고 싶긴 한데 길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쪽도 괜찮긴 한데 길이 없는 것 같아.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은 완전한 백지 상태, 자신의 기준 같은 건 버려버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일 때 제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가보자. 풍경이 좀 괜찮아서 좀 대나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중간에 영상을 끊었다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잘하면 3부작 촬영을 해야 될 듯 싶네. 과연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나의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완전한 백지 상태로 그 사람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듣긴 했던 걸까?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라는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고 백지 상태로 만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도 이렇게
땅을 파는 거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 두려고 한 것 같아. 길이 없잖아. 이리로 가야 되나 보다. 이 길이 아닌데. 참 신기해. 뭐 이거 쓰레기 매립장이야 설마? 바로 너머는 또 공장들이 쭉 있네. 그래서 그런가? 보통 이제 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생활을 경험했지만 여자들은 군대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들 앞에서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 얘기를 할 때 신이 나서 떠들면, 만약 여자들이 재밌게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신내서 떠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재미나게 들어주는 것은 본인들이 경험한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재미나게 들어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듣는 여성이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기 기준 같은 걸 세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배지 상태로 듣다 보니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궁금한 것도 생겨서 대화 중간중간 묻기도 하고 질문들이 아주 신선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신이 나서 대화를 하듯이 상대방이 신이 나서 대화를 하게 하려면, 말을 하게 하려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결국 앞서 말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면 나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 백지 상태여야 한다. 백지 상태일 때 무한한 호기심으로 그 사람 이야기에 경청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거기다 나의 기준을 세울 때는 도저히 떠오르지도 않는 궁금증이나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여자들 앞에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는 살면서 하루 동안에도 물론 매번 같은 삶의 패턴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낼 수는 없지. 물론 본인이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과연 진정으로 내가 말을 하고 또 듣는 사람은 진정으로 듣는 대화인가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대화인가. 물론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지. 통상적인 대화에 지나지 않겠지. 진정한 대화, 그것이 꼭 가슴 심연 깊은 곳에서 끌어내는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이 아닐지라도 진정한 대화라. 결국 우리들이 하는 대화 자체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미 계산이 돼 있다라는 얘기지. 어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계산적인 관점 아래 대화가 진행되고 또 그렇게 말이 전개되고 듣는 사람도 역시 자기 기준을 내세워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을 이어갈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서로 공통 분모를 찾으면 서로가 어느 정도 보완되면서 이익이 되는 그런 타점들을 찾아서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하나도 찾지 못하면은 대화가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것이고, 대부분은 뭐 그 이익 추구가 얼마나 큰가 뭐 그런 것만 다를 뿐이지 삶이 온통 그런 대화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고 그런 삶 속에서 대부분 살아간다. 그렇다면 내가 앞서 말한 진정 말을 하고 신이 나서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그런 대화를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래서인지 나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남의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남에 대한 칭찬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칭찬이 아닌 남을 비하하는 말은 더더욱 싫어한다. 그거는 내 자신도 싫어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는 것 자체도 나는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그걸 여러 번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정말 나는 싫어서 대화의 주제를 딴 곳으로 자꾸 돌리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쓰는데, 그게 다 따지고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하는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거든. 아니, 굳이 근데 그게 그런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적어도 나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남을 비하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하고 대화를 하고
난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또 나를 타겟으로 해서 비하는 말들, 그러니까 막말로 또 나를 씹지 않겠는가.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어. 내가 아무리 올곧게 살고 정말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잘 살아도 사람들은 욕을 하더라 이거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굳이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는커녕 나한테 신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 하더라. 노는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인데, 아, 저기 벚꽃이 폈네. 저기를 한번 가볼까? 이왕.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쪽 방향인 것 같긴 한데, 길이 이쪽으로 가면 나오나? 근데 저기 벚꽃이 많긴 한데 차들이 많이 다니네. 설마 거기는 아니겠지. 내가 지금 완전 어떻게 하나. 이왕 나왔는데 꽃 구경을 하겠네. 길이 없는데 일로 가면 길이 나오고. 어떻게 가야 돼? 길이 없어서 일단 어디서 잠깐 쉬었다 하고 영상을 끊었다 가야 될거든. 상당히 시간이 오래돼. 아니 지금 확인해야 돼. 49분이네. 영상 끊었다 가야겠어. 자, 영상을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